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조창호님, 베리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매일 이렇게 베리님 스패너로 참여해 주시면서 또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유동규 얘기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또 드러난 유동규의 황당 진술. 뇌물 줬다는 날, 알고 보니 병간의 날. 뇌물 준 날은 병간의 날. 뇌물 주는 날은 병간의 날. 뭐 이런 건가요? 자, 황당한 얘기. 예, 정말 좀 황당한데 그 황당한 얘기를 좀 지금부터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정진상 실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진상 실장은 바로 유동규한테 뭐 뇌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검찰은 어제 이 재판에서 유동규가 이 정진상에게 뇌물을 줬다는 날짜를 제시를 했습니다. 2013년 설 연휴 무렵이고요. 성남시청에 직접 들어가서 돈을 줬다는 겁니다. 떡값 명목이었대요. 자, 당시 설 연휴, 2013년 설 연휴는 2월 9일부터 2월 11일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뇌물을 줬다고 한다면 설 연휴 전이었겠죠. 성남시청에 들어가서 줬을 테니까. 그러니까 2월 8일이거나 2월 10일이거나. 근데 뭐 떡값을 주려면은 설 전에 가는 게 맞겠죠. 연휴 전에. 그러면은 2월 8일 날 갔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죠? 예. 실제로 검찰은 2월 8일을 거의 뭐 특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는 설 연휴니까 안 오잖아.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은 줬다면은 2월 7일, 8일 아니면은 2월 12일, 13일 뭐 이렇게 뭐 줬겠죠. 예. 근데 떡값이니까 설 연휴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줘야 되지. 자, 이전에 주로 갔으니까 2월 7일 아니면 2월 8일일 겁니다. 그쵸? 그죠? 자, 유동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관용차를 타고 설 떡값을 주러 갔다. 그러면서 검찰은 관용차 운행 일지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관용차 운행 일지에는 시청 등 이래놓고서는 20 몇 킬로, 또 다른 날에는 시청 등 이래놓고 50 몇 킬로를 갔다 왔대. 50 몇 킬로를 갔다 왔다는 건 꽤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다는 얘기죠. 그 성남시청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따라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10km, 아무리 길게 해도 10km 안쪽이에요. 그런데 뭐 20km, 50km라고 하면 다른데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다는 얘기죠. 여튼 관용차를 타고 설 떡값을 주러 갔다. 그러면서 관용차 일지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 관용차 일지에 보면은 시청을 들어갔다라는 게 표시는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유동규가 이때는 병가를 낸 날이었다. 병가 기간은 2013년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무려 열흘이 넘네요. 자, 물론 이 사이에 설 연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설 연휴 빼고 하면은 아마 한 7일 정도가 유동규의 병가로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설 연휴 앞뒤로 풀로 놀았다고. 야, 근데 진짜 정말 세게 놀았다, 그죠? 이렇게 병가를 이렇게 세게 낼 수도 있나? 이 직장생활 이렇게 해도 되나? 아무리 지가 보스지만, 지가 사장이지만 이래도 되나? 좀 심하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병가
하여튼 이렇게 병가도 어떻게 해필이면 설 연휴를 전후로 이렇게 병가를 내네. 야, 야, 직장 생활 이렇게 하면은, 야, 진짜 이거 꿀빤 거 아니에요, 진짜? 그죠? 그죠? 이설님, 해외여행 간 거니? 제임님, 임제임님가요? 임제임님. 사실혼 관계 내 언니랑 관용차 타고 놀러 갔구만! 이러고. 예. 김수환무, 예, 1.7kg라고 하네요. 예, 1.7kg.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1.7kg라고 말씀하신 거는 경기, 성남도시공사하고 성남시청하고의 거리가 1.7kg. 그런데 이 관용차 사용 대장에 보면 한 번은 20km, 한 번은 50km 이렇게 사용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청은 찍었다 간대고 다른데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다는 얘기네. 성남시내 꽤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네요. 그죠? 예. 어쨌거나 그날 성남시 시청을 갔다 한 거는 확인이 돼요. 그 관용차 이렇게 찍혀 있어.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관용차 사용 대장 솔직히 가라로 쓰잖아. 군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적당히 가라로 쓰잖아.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지 않는데 이 키로수만 대충 맞춰서 쓰고 어디 갔는지는 잘 안 쓰지 않나요, 우리? 그죠? 가라로 쓰지 않나요? 아니, 이거 관용차 일지 이걸 가지고 참 증거로 삼당이 좀 거시기한데 여하튼 간에 이걸 증거로 냈고 다 좋은데 뭐다? 예, 이날 유동규는 병가를 냈다. 만약에 유동규의 주장이 맞다면 유동규는 병가를 내놓고 굳이 출근을 해서 굳이 관용차를 타고 굳이 성남시청에 들어가서 돈을 준 거야. 뭐 하려고? 아니 지가 병가를 내고 나와 있으면 에? 굳이 그걸 왜 돈을 들고 시청을 들어가? 딴 데로 저녁 때 제가 찾아갈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하든가. 굳이 들어간 그 병가를 낸 상태에서 관용차를 타? 떡값 주러 가면서 관용차를 타? 도른 거 아니야? 근데 병가 아이 나쁜 새끼 아니야. 병가 내고 뇌물 주러 갔다. 이것도 웃기는데 병가 내고 그 병가 기간이 열흘인가 되는데 그 한 복판에 굳이 출근을 해서 뇌물을 주러 가고 그것도 관용차를 타고 갔다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검찰은 뭐를 제시했을 거냐? 유동규의 핸드폰 위치 정보를 증거로 제시했을 거예요. 이거는 관용차 일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핸드폰 위치 정보만 있으면 문제가 깔끔하게 끝납니다. 근데 그 위치 정보를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다가 나온 얘기가 뭐였다? CCTV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냐고. 아니 내가 이놈을 본 적이 없는데 이날 와서 줬더니 자기는 엄청 열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야, 말이 됩니까? 성남시에는 CCTV가 달려 있는데 어떻게 돈을 줍니까? 그리고 이날 병가낸 날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검찰이 여기서 꼬투리를 탁 잡은 거야. 유동규가 병가냈다 요 얘기는 싹 빼버리고 CCTV가 있는데 요걸 꼬투리를 꼭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CCTV 가짜야!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성남시의 시청에 설치된 CCTV 중에 가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남시장실에 설치된 CCTV가 녹음이 안 되고 아니면 CCTV가 녹음이 안 되는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성남시장실에 설치된 CCTV가 전체 시스템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도 맞는데 CCTV 중에 가짜 짝퉁은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CCTV는 만약에 돈을 줬다면 CCTV에 분명히 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CCTV가 있는데 누가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자신들이 아픈 데를 꼭 찔리니까 그거를
비껴 나가 보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가 또 걸린 거죠. 여튼 유동규 연장으로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유동규가 하는 말은 그냥 거짓말이다. 여기 별이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니까 끝이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이 유동규의 말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맨 처음에는 CCTV는 견본품이다. 녹화가 안 된다. 라고 했었죠. 근데 나중에 뭘로 바뀐다? 기자들 올 때만 킨다로 바뀌죠. 처음에는 견본품이라더니 기자들 올 때만 킨다로 또 바뀝니다. 자, 진짜로 문제가 된다. 아니, 솔직히 이게 문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이 바뀌는 사람 말은요,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거든요. 그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한마디 해서, 처음에 견본품이다, 녹화도 안 된다, 라고 했으면, 그냥 그대로 쭉 몰고 가든가, 아니면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자들 올 때만 킨다라고 또 거짓말해요? 견본품은 기자들 올 때만은 킬 수도 없어요. 견본품은 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기자들 올 때만 켠다라고 했으면 견본품은 아니란 얘기잖아. 그럼 지가 처음 했던 얘기는 거짓말이거나 잘 모르고 했거나 하여튼 헛소리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헛소리를 이렇게 막 해도 돼요? 온 국민들을 상대로, 언론을 상대로 해서 인터뷰를 했으면 그 국민들을 상대로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온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놈을, 이런 밥 먹듯이 하는 놈을, 이런 놈을 계속 인터뷰하는 기자들은 또 뭐 하는 새끼들이야? 또라이야? 병신이야? 진짜, 성적이 진짜. 자, 계속 유동규의 말은 바뀝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검찰이 김문기,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 놓고, 이재명과 김문기가 서로 이재명 시장과 김문기 전 돌아가신 김문기 씨하고는 정말 잘 아는 절친 관계였다라고 하면서 문자 카톡방을 증거로 내놓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알다시피 이게 단순 홍보 채널이었다는 게 확인이 됐죠. 카카오톡 공식 채널. 자, 이 얘기도 사실은 시작은 유동규였어요. 유동규가 처음에 뭐라 그런다? 핵심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다. 처음에 그래서 텔레그램 방이 있대다가 카카오톡 방이 있대다가 그러다가 텔레그램 방에 이재명이 없다. 핵심 참모방인데 이재명이 없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나가리. 그 다음에 카카오톡 방 그런 거 없다. 그럼 나가리. 그러니까 된 게 뭐다? 김문기가 있는 방, 단톡방에 이재명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 텔레그램 방, 텔레그램 핵심방에 이재명이 있다. 이러더니 아니 없네. 아니 그런데 단톡방은 있네. 단톡방도 없네. 단톡방은 없는데 이재명하고 김문기하고 같이 있는 방이 있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는 카카오톡 공식 채널. 여기서도 보듯이 유동규의 말은 계속 바뀌어요. 분명히 텔레그램인데 나중에는 카톡으로 넘어왔고 카톡방이 단톡방이 공식 채널로 바뀌는 이런 참 기묘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는 게 유동규입니다. 이런 놈의 말을 법정에서 계속 지금 들어야 되는 것도 웃기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해 주는 것도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개소리잖아. 이 개소리를 왜 언론에서 해서 반복해 주는데? 자, 더 웃기는 부분은 이거죠. 유동규는요, 김문기 씨를 이재명 대표가 잘 알 거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호주에 출장을 갈 때 일부러 내가 이재명 위한다고 이재명 챙겨주라고 내가 김문기를 우리 팀에 넣었다. 여행 출장팀에 넣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검사가 그 진술을 듣고 아싸 했지.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죠? 아니요, 그건 잘 모르죠. 즉 뭐다? 김문기를 포함을 시킨다는 거, 그거 유동규 지 마음대로 한 거야. 그래놓고 이재명이 잘 아는 사람이라서 포함시켰다라고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유동규는요,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하고 따로 통화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들었대. 따로 통화한다고 들었다라고 해. 자, 그런데 성남시의 많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떠들뛰다. 만약에 김문기 씨가 유동규를 제끼고 이재명 당시 시장과 직통으로 전화를 계속 주고받았다면 유동규가 김문기 때려 죽였을 거래. 유동규는 그런 거 절대 못 본대. 왜 보통 그러잖아요. 직장 상사들이 지 부하가 내 윗사람하고 나 제끼고 직통으로 통화하면은 부하 가만 안 놔두잖아. 근데 유동규는 특히 심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재명하고 김문기하고 통화를 한다고 있을 수가 없대요. 자, 여하튼 간에 이 과정에서도 보세요. 통화한다가 아니라 통화한다 들었대잖아. 들었다. 여기 유동규 말은 하나도 믿을 게 없어. 뭐 뿐만 아니죠. 뭐 CCTV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맨 처음에 이 유동규는 김용 그 부원장한테 돈을 준 게 광교 포레나 자기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줬다고 그랬어요. 왜? 한산하고 CCTV가 없는 곳이라서. 근데 뭐라? 여기 CCTV가 있더라. CCTV가 있더라. 자, 법정에서 묻습니다. CCTV 있네요. CCTV 없대더니 아유, 있는 줄 알았으면 거기서 안 줬지 라고 마치 남의 말 하듯이 하는 바람에 또 모든 사람의 폭소를 터뜨린 바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검찰도 고민스러울 거예요. 이 유동규 입만 벌리면 헛소리, 입 벌구잖아. 근데 유동규를 웬만하면 버리고 싶을 거예요. 유동규가 나와서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재판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든. 이 상황에서 검찰이 자기들이 언론을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언론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가 있으면 좀 나을 건데, 지금 언론 지형이 그래도 그때 조국 장관 때처럼 일방적으로 100대 빵은 아닌 거야. 99대 1까지는 아닌 거야. 지금 한 95대 5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조금 주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동규가 헛소리를 하면은 그나마 조금씩 언론에 나가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된다?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동규를 버리고 싶은데 유동규를 버리면 재판 자체가 망해요. 그러니까 버리지도 못하는 거지. 자, 별이맘님, 구라도 기억력이 좋아야 치는 거다, 동규야. 그렇죠.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오늘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길어졌네요. 자, 두 번째 순서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